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이전에 비트코인 캐시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가지 분석과 상황적인 부분들도 체크해 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암호화폐의 관점과 비트코인 캐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탄생 배경 등에 대해서는 이전의 영상들을 통해 이미 다루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넘어서 비트코인 캐시의 characteristic, 즉 특징이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이미 2018년부터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라이트코인과 호라이즌 그리고 스텔라 루멘과 함께 자리를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이 함께 2018년도에 등재되었다는 점이 재미있게 느껴졌었는데요.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 두 코인 모두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되었으며 비트코인의 거래 처리 시간과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죠. 컨셉은 다르겠지만 이러한 공통점을 보면 같은 연도에 함께 등재된 것이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 캐시보다 먼저 세상에 등장했음에도 그레이스케일 포트에 함께 등재되었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 모두 비트코인의 원활한 결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캐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레이스케일 빌딩 블록스 비트코인 캐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설계상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는 거의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 블록체인과의 분기점인 블록 샵 478558까지는 동일한 트랜잭션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당시 1비트코인 소유자들은 1비트코인 캐시의 권리를 자동적으로 부여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어 1비트코인과의 동일한 가격은 아니라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캐시는 대체 디지털 커런시와 지불 네트워크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탈중앙화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P2P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지원을 받고 있어 중앙 권한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려사항이 표기되고 있는데요. 요약드리자면 거버넌스가 탈중앙화 되어 있는 동안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의 마이닝 풀의 중앙 집중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네트워크는 다수결의 합의에 의해 주도가 되는데 초기 채굴 인센티브로 인해 특정 거대 집단이 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에 있어 보안적인 우려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상위 3대 마이닝 풀은 네트워크 해시율의 절반 이상을 제어했다고 하죠. 사실 채굴의 집중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인 만큼 우려되는 부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입장입니다만 사실은 비트코인 또한 채굴의 집중화가 우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2020년 코인데스크에 올라온 기사를 하나 살펴보시면 답은 비트코인의 초기 구성에 있다며 사실 비트코인 설계에는 채굴에 동원되는 해시 파워가 폭넓게 분산되리라는 전제가 애초부터 없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메커니즘의 대전제는 채굴력의 분산이 아니라 채굴자의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어서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각 개체가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한다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시스템을 공격하는 다른 채굴자들과 결탁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는 가정을 의미한다고 하죠. 사토시 나가모토의 백서에서도 인센티브는 정직한 노드 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라며 한 공격자가 다른 모든 정직한 노드보다 더 많은 CPU 파워, 해시레이트를 모을 수 있다면 그 CPU 파워를 사용해 다른 노드로부터 편취하거나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잠재적인 공격자는 자신의 재산과 시스템을 악화하는 것보다 기존의 규칙을 준수하는 편이 자신에게 더 이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죠. 즉 공격자가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보다 규칙을 지킬 때 더 이익을 보도록 해주면 된다는 의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채굴 집중 현상은 채굴자들의 합리적인 행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경우 이는 오히려 네트워크를 더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결론적으로 채굴 집중 자체가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더 깊이 다루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위 기사에 대한 내용은 따로 영상을 통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 채굴 집중이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큰 문제라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만든 GDLC에 비트코인 캐시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캐시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권한 부재로서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하는데요. 제3자가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 특정 단체나 인물이 허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픈 소스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비트코인 코어로부터 하드포크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액세스하거나 기여 혹은 포크를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신뢰를 쌓고 사용자를 모으는 데 중요한 특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투명성인데요. 다른 블록체인처럼 비트코인 캐시 블록체인에서 모든 트랜잭션이 기록이 되며 공개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유사 익명성입니다. 이 부분은 비트코인과 유사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퍼블릭 월렛 주소는 식별되는 개인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캐시 거래에 관련된 주소는 블록체인 상에서 영구적이고 공개적으로 볼 수 있고 단일 지갑에서 비롯되는 여러 트랜잭션이나 커스터디 솔루션 혹은 교환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유출을 추적하는 것은 특정 신원과 매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익명성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유한 공급인데요. 비트코인과 같이 비트코인 캐시는 2100만 개의 공급량으로 정해져 있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렇게 확정적이면서도 투명한 통화 공급과 발행 일정은 디지털 커런시의 투자의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캐시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에 도입된 소프트웨어 수정은 블록 사이즈를 늘려 온체인 확장성을 허용하였고 이로써 거래 처리량을 높이면서 평균 수수료를 낮췄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보다는 환경에 친화적이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트랜잭션에 있어 전력 소모량이 많으므로 XRP나 XLM보다는 친환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탄소 배출량으로만 따졌을 때 비트코인 캐시가 이들보다는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캐시의 목적과 분야가 위에 언급된 코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탄생 목적은 비트코인의 한계점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여 분산형 P2P 머니로서 디지털 커런시, 즉 대체 디지털 통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념을 가진 코인들과 비교 선상에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저는 비트코인을 금이라고 생각하며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은 지불을 목적으로 한 금화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의 이념과 가치를 계승받고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탄생한 코인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겪고 있는 환경 문제에서는 더 진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에게는 장점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죠. 본 영상 서두에서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포트폴리오에 함께 등재된 것이 재미있다고 말씀드린 부분도 사실 이 이유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접근했던 방식이 다르며 이념도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들이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을 함께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 단지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더블로포스트에 게재된 2021년 5월 17일 머스크 지적, 비트코인 전력 과소비, 녹색 비트코인 가능성은? 이라는 기사 내용을 살펴본다면 채굴에 들어가는 전력량 자체를 낮춘 코인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미국 텍사스 TRG 데이터 센터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거래 처리 트랜잭션당 소비 전력량은 707kWh로 다른 코인인 이더리움은 62.56, 비트코인 캐시는 18.957,
라이트코인은 18.522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과 설계상 비슷하면서도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확실하게 비트코인보다 소모되는 전력량이 작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선택인과 책임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